자, 그래서 이제 슬슬 예정돼 있던 프리 방송을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일단은 아이고 실수로 쓰레기통을 찼어. 이번 코드잼은 그 5문제로 돼 있고요. 앞에 3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었고 뒤에 2문제는 좀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었죠. 그래서 일단 맨 앞에 있는 3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베스트 줌 행렬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에서는 어떤 행렬의 크기 n이 주어지고 밑에 n by n 행렬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숫자를 찾으려고 해요. 찾아야 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그 대각선, 그러니까 주대각선이죠. 그러니까 1,1부터 n,n까지 주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첫 번째로 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한 줄씩 봐요. 가로로 한 줄씩 봐서 그 겹치는 숫자, 그러니까 2번 이상 등장하는 숫자가 적어도 한 번 있는 그 행이 몇 개가 되는가를 두 번째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앞에서부터 2 겹치고 2 3 2 3 3 겹치고 2 겹치고 2 겹치고, 그러니까 4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 1 3 안 겹치고 3 1 3이 안 겹치고 1 2 3 안 겹치니까 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행을 보고요. 그 다음은 열을 봅니다. 세 번째는 열을 봐요. 그러니까 세로로 1, 2, 3, 4, 1, 2, 1, 4, 3, 3, 4, 1, 2 이렇게 겹치는지 본다는 거죠. 2 겹치고, 2 겹치고, 2 겹치고, 2, 3, 3, 2 겹치고, 2, 1, 1 겹치고, 2, 3, 2, 3이 안 겹치고, 3, 2, 3 안 겹치고, 이런 식으로 4개, 2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세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세면 돼요.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속임수라던가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그냥 행렬을 그 시킨 대로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 곱하기 j짜리 행렬을 받아서 그 행렬에 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렇게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에 대한 거를 그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여기는 1, 2, 3, 4, 5, 6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1부터 n까지 어떤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이렇게 한 열씩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aij를 여기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쪽의 숫자를 이쪽에 지금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칸에 하나를 더하고 그 아래쪽에 지금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칸에 하나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 2번 이상 등장하는 열이 몇 개나 되는지를 세면 돼요. 그렇게 세서 그리고 또 대각선 행렬도 체크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그 대각선 행렬의 합이랑 그리고 그 여러 번 등장하는 숫자가 있는 열이 몇 개나 되는지 행이 몇 개가 되는지를 각각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 굉장히 그 뭔가 틀릴 만한 속임수 같은 거 없이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그런 문제였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1번 문제, 이 베스티지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뭐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테스트 케이스 출력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코드잼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출력하는 방법. 이게 테스트 케이스 한 칸 띄고 샵 숫자 콜론 한 칸 띄고, 이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전 첫 문제에서 이거 만들고 그 뒤에 그냥 이거 붙여넣겠어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조금 귀찮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평소에는 그냥 t 받아가지고 while t 마이너스 마이너스 돌리는데 지금은 변수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nesting depths, 괄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심지어 한 줄 요약도 해놨어요. 문제 TLDR이 한 문장으로 이 문제를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요약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글자가 길이가 S인 스트링을 봤는데 그 스트링에서 그 스트링에 있는 각각의 숫자가 숫자로 돼 있는 스트링이에요. 그 숫자가 그 숫자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괄호의 깊이가 그 숫자랑 같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열은 괄호가 제대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이 2인 부분 앞에 두 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닫으면서 깊이가 1인 상태에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닫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 괄호의 깊이랑 그 지금 현재 있는 숫자랑 같도록 그 괄호 이 입력 스트링 S에다가 괄호를 입혀서 출력을 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1이 들어왔으면 그 1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서 이 괄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각각 처리를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셋이 두 개가 있는데 그 1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S에 있는 모든 숫자가 0 아니면 1이다. 그러니까 그 1보다 더 깊이가 더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까 좀 더 처리가 간단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테스트 셋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0부터 9까지 깊이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10 넘는 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10 넘는 건 그 한 자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0 넘는 건 안 주어지고 이 0부터 9까지가 주어질 때 그거를 괄호로 묶는 걸 출력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링의 길이는 최대 100까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는 일단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어차피 맨 처음에는 한번 시작하려면 깊이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맨 마지막에도 0인 상태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맨 앞이랑 맨 뒤에다가 0을 하나씩 더 붙여 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면 맨 앞 맨 뒤에다 붙이고 맨 앞 맨 뒤에 있는 걸 나중에 띄면 되니까. 이러면 좀 더 처리하기 편해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뭔가 AI랑 AI 플러스 1 이 서로 인접한 두 개의 숫자가 다르면 그러니까 만약에 크면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가 크면 여는 괄호 작으면 닫는 괄호 그리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앞이랑 바로 뒤에 있는 숫자의 크기의 차이만큼 여는 괄호 또는 닫는 괄호를 넣거나 넣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일단 맞는 괄호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만들어진 괄호식이 최소 길이여야 해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쓸데없는 괄호를 더 넣는다던가 해서 최소 길이로 만들 수 있는 식보다 더 긴 걸 출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앞에 있는 게 AI고 뒤에 있는 게 AI 플러스 1 각각의 숫자라서 수가 서로 다르면 그 개수만큼 괄호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우린 반드시 해야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고 그것만 해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 해가 나오냐?
그것만 해서 처음에 0부터 마지막에 0까지 해서 그 여는 괄호가 그 늘어난 숫자만큼 닫는 괄호가 그 내려간 숫자만큼 들어가면 그건 맞는 괄호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최적해를 구하는 조건만 가지고 그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맞는 괄호식이 나온다는 거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생각한 그리디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앞에 칸이랑 비교를 해서 그 차이만큼 열거나 닫는 괄호를 넣는다 라는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일단 스트링을 입력을 받고, 제가 이렇게 a n 플러스 2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맨 앞에 맨 뒤에 0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 0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깊이가 0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깊이가 0으로 시작하니까 0으로 끝나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0을 집어넣었죠. 나중에 뺄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쫙 받아서, 그러니까 숫자를 쫙 받아서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숫자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여는 괄호를 넣고,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닫는 괄호를 넣고, 그 숫자를 각각 넣은 다음에, 그리고 그 아까 넣었던 맨 마지막 0을 지웠어요. 맨 처음 0은 여기서 애초에 i는 0을 포함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식을 전체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한 괄호식을 전체를 출력하면 돼요. 여기까지 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로 넘어가죠. 3번 문제도 그리디예요. 이거 오늘 굉장히 그리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구글 코드링은 항상 전통적으로 그리디 문제를 많이 내기로 유명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입력 파일과 출력 파일만 제출하는 거였기 때문에 뭔가 언어별로 뭔가 영향이 다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리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카메론이랑 제이미라는 커플이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벌써 3살이래요. 이 부분은 두고, 그래서 카메론이랑 제이미가 그 어떤 태스크들을 받아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고, 이 시작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각각 일들이. 근데 이 시작 시간, 끝 시간이 주어진 일을 가지고 둘이서 나눠서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니까 한 번에 최대 2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한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2명이니까 3가지 이상 일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시간 테이블 위에 시간은 0부터 24 곱하기 60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분단위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24 곱하기 60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나눠서. 근데 나눠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이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눠서 일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 한 번에 일을 3개 이상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겠죠. 나눠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이 들어오느냐. 나눠서 할 수 있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여기서 CJC라고 나눈 건 그 앞에는 카메론이 하고 그 다음은 제이미가 하고 그 다음은 카메론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JCJ로 출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둘이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한 일을 뒤집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이 스케줄링 방법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출력하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사실 여러 개가 있으면이 아니라 그 스케줄링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 있죠. 왜냐면 전체를 전부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스케줄링 시간을 그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앞에 나온 일부터 누가 담당하는지를 출력을 하면 되거든요. 안 되면 불가능을 출력하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디 문제죠. 회의실 배정 문제라고 하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일단 회의실 배정 문제라고 하는 건 그 앞에서부터 그 한 명 그 회의실이 하나 있고 그 회의실에다가 제일 작은 그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부터 계속 집어 넣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일들을 전체를 커버하는 게 목적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부터 집어넣고 아니면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적이면 그 제일 먼저 끝나는 것부터 집어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그 한 회의실에다가 일을 넣어서 그 일들을 다 그 최대한 많이 일을 넣는 게 그런 회의실 문제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개의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각각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카메롯이랑 제이미의 그 타임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를 하면 여기까지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랑 각각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어디까지 일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숫자를 가지고 다음으로 어떤 일을 넣을 때 그걸 어떻게 넣느냐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음 일을 고르는 전략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끝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아직 처리 안 된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걸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이렇게 둘이 한 명은 여기까지 한 명은 여기까지 일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일을 그러니까 좀 더 이른 시점까지 그 여유 시간이 있는 쪽 그러니까 뭐 CJ라고 하면 지금은 J 쪽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걸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 처리가 되고 J의 지금 현재 시간이 여기까지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들을 그 제일 앞에서 들어온 것부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넣어서 다 넣어보고 중간에 넣으려는데 안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여기서 시작하는 걸 넣어야 되는데 카메로또 제이미도 이것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안 된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작하는 시간으로 정렬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 일들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시작하는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시작하는 시간이 이른 것부터 이 카메라 제이미의 타임 테이블에 넣으면 프로핏 됐고 그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전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왜냐면 저거 정렬해놓고 정렬하려 그러면 그 뭐가 몇 번 일인지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n제곱으로 풀었어요. 이거 n이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일을 찾을 때 그냥 전부 다 돌아요. 남은 일들을 전부 다 돌아서 그 제일 빨리 시작하고 가장 빠른 거를 제일 빨리 시작하고 아직 안 끝난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시작하고 가장 안 끝난 일을 계속 찾으면서 이걸 n번 돌려요. n번 돌리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앞에 뭔가 못하고 지나간 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그래서 거기 0이 그래서 그 해답 배열에 아직 처리 안 된 지점이 있으면 그걸 출력하고 그 임파서블을 출력하고, 처리 안 된 지점이 없으면 그 해답 배열을 출력하면 되는 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렬 한번 하면 되는 nlogn 해법을 알고 있지만 굳이 그거를 숫자를 매기고 정렬하고 다시 찾고 하는 과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뭐야 이건. 저는 이걸 아주 뭐라 그러지? 아주 복잡한 DP로 풀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일단 이 지금 링크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차가 두 대 있고 걔네가 하나씩 일을 맡는데 뭔가 그 경찰차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라 이런 문제였는데, 나는 이 풀이 방식에서 이제 이동 거리를 그냥 무조건 무한대로 줘가지고 일을 그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처리했거든요. 이 문제에서 사용한 DP식에서 이 아이버리 스케줄을 넣을 수 있으면은 그냥 둘 중 한 명 누구나 갈 수 있으면 일단 1, 갈 수 없으면 0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n개의 스케줄 전부 다 처리하고 마지막 그 DP 테이블에 값이 있으면은 그때 답을 출력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풀이를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쓸데없이 복잡하게 풀었던 거더라고요. 맞아, 이게 스케줄을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디로 풀릴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렇죠. 굳이 DP까지 쓸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최대한 많이 커버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그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죠, 좀 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저 링크 걸었던 문제처럼 이제 DP로 풀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그렇습니다. 그 할 때 여기서 사용한 그 이 테크닉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이 태스크 맨 뒤에다가 999999짜리 그 절대로 그 절대로 이걸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을 테스트 케이스 그런 그 숫자를 n번째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n번째에다가 더미노드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대로 n번째면 이거보다 더 빨리 시작하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9999보다 더 빨리 시작하는 건 모든 일이죠. 모든 일들 중에 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더미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다음번 일을 결정할 때 지금 좌표가 어딘지를 정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미 데이터 하나 넣고 돌렸습니다. 네, 그냥 n제곱인데 n 1000이잖아요. 그리고 우린 컴퓨팅 파워가 넘잖아요. 게다가 시간 제한도 20초고 메모리 리미트는 1기가입니다. 1기가야? 지금 메모리 리미트 1기가. 1기가는 좀... 1기가라니. 여기 1기가는 여러분 인트 배열을 1억 개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메모리입니다. 와, 인트형 배열을 맞나? 2억 5천 개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해.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문제까지가 좀 풀기 좀 스무스하게 편한,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던 반면에 4번이랑 5번 문제는 4번은 좀 까다롭고 5번은 좀 어려워요. 3번은 쓸데없이 어렵게 풀었기 때문에
4번이 오히려 쉬웠었거든요. 일단 4번 문제 아무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의가 조금 복잡한데 저 이거 심지어 4번 문제 보고 무슨 짓을 했냐면 4번 문제 보니까 작년에 리서치 컨소시엄이 그러니까 얘네 연구팀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링크돼 있는데 이 링크돼 있는 작년에 퀄리피케이션 라운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이 링크돼 있는 문제를 이거나 좀 구경해 볼까 하고 그 이 문제 구경하다가 재밌네 이 문제 하고 이걸 그냥 풀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풀었다는 게 제가 어제 시내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거든요. 시내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50분이 걸려요. 근데 걸어 들어오는데 이거를 걸어 들어오는 동안 이거를 풀어버렸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근데 인터랙티브라 짜기 귀찮네. 근데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었지? 내가 이 문제를 왜 보고 있었지? 하고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로 돌아가니까 이 문제는 저 문제랑 전혀 관련이 없어라는 다음 문장이 보여요. 뭐 여튼 이런 이쪽도 이번 문제랑 좀 비슷한 난이도의 인터랙티브 문제예요. 이쪽도 꽤나 흥미로운 문제니까 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좀 한번 좀 보셔도 괜찮겠고요. 저도 인터랙티브 연습 문제로 저거 풀었었는데 저 문제 재밌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우리는 이번 문제는 앞에 언급했던 저 문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우리는 B 비트짜리 스트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B 비트짜리 스트링이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 B 비트짜리 이진수죠. B 비트짜리 이진수가 있는데 그 B 비트짜리 이진수에다가 우리는 얘네한테 한 글자씩 물어봐요. 지금 i번째 자리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진수가 뭐 이렇게 뭐 한 8개 있다고 해봅시다. 0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우린 한 번에 한 글자씩 물어봐요. 1번 자리에 있는 게 뭐냐? 뭐 5번 자리에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얘네가 알려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이진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이진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랜덤 요소가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첫 번째, 11번째, 그러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순번에 해당하는 쿼리를 넣을 때 그 쿼리를 넣기 직전에 얘네가 그러니까 쿼리를 넣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30번을 넣은 다음이 아니라 31번을 넣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쿼리를 넣기 직전에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네 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컴플리멘트, 그러니까 스트링에 있는 모든 0이 1로 바뀌고 모든 1이 0으로 바뀝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배열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이렇게 뒤집혀요. 순서가. 그게 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두 일이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뒤집고 0은 1로 다 바꿔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네 가지 중 한 가지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중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물론 안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쿼리를 넣어서 맨 마지막 시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쿼리를 넣었다. 그 시점에서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이진수가 뭔지를 출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150번까지 쿼리를 넣을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3개인데 그 각각 B의 크기가 달라요. 네, 여기서 일단은 최대 150번까지 쿼리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B의 크기가 10이면 그 11번째 전에 뒤집히잖아요. 11번째 전에 뒤집히기 때문에 그냥 1부터 10, 그 쿼리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1, 2, 3, 4, 5, 6, 7, 8, 9, 10 한번 물어보고 그거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것보다 큰 쿼리를 처리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뭐 20자리다. 근데 우리가 10자리까지는 알았어. 근데 11번째 되기 전에 이게 뒤집혔어. 그럼 뒤집혔는지 그 어떻게 됐는지를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그 뭐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한번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 전체 쿼리가 전체 구조가 뒤집혔는지 아니면 그 뭐 0이 1로 1이 0으로 바뀌었든지 그러니까 인버트 됐든지 아니면 그 둘 다였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B는 100이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이걸 도대체 150번밖에 못 물어보는데 이걸 파악하는데도 어떻게 뒤집혔는지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걸 150번밖에 안 물어봐서 100개를 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많이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뒤집히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한 걸 감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거 내가 지금 지금 제가 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작성한 노트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미지네. 이게 그 어제 제가 작성한 노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길이가 n인 이 문자열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한 글자 이렇게 두 글자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뒤집히면 이건 여기로 가고 이건 여기로 가기 때문에 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어요. 맨 앞 글자랑 맨 뒷 글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랑 그 이전 글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관련이 있는 글자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관련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두 글자에 대해 이 두 글자가 뭐였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 두 글자 중 한 글자만 체크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0, 1에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대로 0, 1이죠. 근데 여기서 뒤집고 인버트 한번 해도 그래도 0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뒤집기만 한다 그럼 10이 되죠. 그리고 인버트만 한다 그럼 1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0, 1 중에 한 비트만 봐도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건 이쪽도 그리고 0일이 이렇게 0일이 돼가지고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서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0, 0이다. 0, 0이 서로 관련이 있죠. 0, 0이 있으면 이걸로 뭘 감지할 수 있느냐. 이것 중에 한 비트만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인버트가 됐으면 우리는 1로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리버스도 되고 인버트도 됐으면 그것도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샘플이 필요해요. 두 가지 샘플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호모라고 하고 이걸 헤테로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왜? 뭐 문제 있어? 내 용어 사용에 문제 있어? 네, 되게 미디어 방송인으로서 민감한 단, 변수명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아니, 호모가 어때서? 뭐, 그치. 뭐, 대수학에서도 호모몰피즘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00이나 12를 통틀어서 호모라고 하고요. 이쪽을 뭐 01이나 10을 헤테로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 호모인 것 하나랑 헤테로인 것 하나를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맨 앞, 맨 뒤를 각각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작하자마자 맨 앞, 맨 뒤를 하나씩 체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둘이 01이고 이게 헤테로구나라고 알 수 있죠. 뭐 아니면 그다음 체크해 가지고 00 이런 식으로 이게 00이고 호모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리는 앞에서부터 그 가운데까지 점점 그 이 수열을 계속 봐가면서 그 호모 샘플이랑 헤테로 샘플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호모랑 헤테로가 둘 다 있으면 이게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그 호모도 헤테로도 안 바뀌어요. 둘 다 일어났으면 호모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뒤집기만 일어났으면 헤테로만 바뀌고 그 인버트만 일어났으면 둘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모 샘플, 헤테로 샘플을 한 쌍씩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변화를 2비트만 체크해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체크할 때마다, 그러니까 10번 우리가 쿼리를 넣을 때마다 이게 한번 그 뒤집히거나 하잖아요. 한번 그 전체적으로 연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번 뒤집히거나 할 때마다 그중 2번을 이걸 체크하는데 소모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2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번만큼 이걸 하고 나머지 10분의 8은 그 이 자릿수들을 각각 체크하는 데 쓴다는 거죠. 맨 앞자리, 맨 뒤자리 순으로. 그러면 최대 120자리까지는 우리가 문제없이 체크를 할 수 있겠다. 이 방법으로. 근데 B는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없이 이거를 끝까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100,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120글자짜리까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 호모만 있으면 어쩌냐? 아니면 헤테로만 있으면 어쩌냐?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게 전부 호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0011 이런 것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체크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가냐만 받을 수 있고 그 이 안에서 정확히 리버스가 발생했는지는 못 받아요. 반대로 헤테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한 경우냐 아니면 둘 다 발생했냐만 알 수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이게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의 하나만 있을 때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시점에 쿼리를 쭉 넣다가 이 마지막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연산이 발생했는데 그 연산이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한 것들을 바꾸지 않거나 구한 것들을 바꾸기만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중일 같은 소리. 응? 이 문장은 거짓이거나 참이다 이거잖아. 어, 바꾸거나 바꾸지 않았다. 좀 논리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그 만약에 전부 호모다. 전부 호모면 우리는 그 뒤집는 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한 영역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구한 영역들에 뒤집는 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앞뒤를 바꿨는지를. 근데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영역들은 그 뒤집는 일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똑같기 때문에 뒤집는 일이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부분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만약에 호모만 찾았다 그러면 헤테로만 찾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헤테로만 찾은 경우에도 그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뀐 거 사이에서 바뀌었으면 바뀐 거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든 했든 그 한쪽 결과랑 다른 쪽 결과가 같으니까 그 그걸 그냥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모나 헤테로가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호모나 헤테로 한쪽만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호모나 헤테로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뭐 둘 다 각각 체크를 해가지고 이 전체에다가 그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호모랑 헤테로를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쿼리를 하나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가 더미 쿼리를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미 쿼리를 하나 더 넣어서 그 홀짝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도 그 10번 해가지고 나누어 떨어지는 게 10번마다 얘네가 그 배열을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9번째에서 2개 더 물어보고 이런 그 식으로 해가지고 2개 더 물어본 사이에서 그 배열이 바뀌는 이런 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모나 헤테로 중 한 종류만 알고 있어도 다른 쪽을 구하는 쿼리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더미 쿼리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10번 중 그 맨 앞인 경우에 그 쿼리 2개를 사용해서 바뀌었는지를 체크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 총 8번은 그 각각 물어봐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연산을 반복해서 150번 안에 100개 자리를 전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시 코드인데요. 코드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헤테로가 지금까지 발견됐는지 그리고 발견됐다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각각 찾아놓고 그리고 지금 몇 번 쿼리를 날리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금까지 구한 해답 배열이랑 그리고 그 해답 배열의 그 칸을 체크했는지를 각각 구해놓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10n번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상태면 호모가 있냐 헤테로가 있냐 둘 다 있냐 아니면 한쪽만 있어서 쿼리를 하나만 날렸냐 이걸 각각 체크를 해가지고 딱 2개 쿼리만에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걸 배열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게 그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 앞에서부터 체크되지 않은 곳을 찾아서 쿼리를 넣어서 물어보죠. 물어볼 때는 그 앞에서부터 그리고 뒤에서부터 그거랑 짝지어지는 뒤에서 한 칸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만약에 둘이 같으면 호모가 발견된 거고 둘이 다르면 헤테로가 발견된 거고 이런 식으로 호모랑 헤테로가 각각 그 발생했는지 발생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걸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과를 출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인터랙티브 문제라서 막 중간에 틀린 경우에
여기 얘네가 답을 해답 스트링, 그러니까 해답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스트링을 주거든요. 맞으면 y를 주고 틀리면 n을 줘요. 근데 n을 준 n을 받았는데 여기서 n을 받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TL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하도록, 그러니까 비정상종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n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한 줄을. 이 한 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틀린 사람들 꽤 있을 것 같. 이거 틀렸거나 시간 많이 잡아먹는 사람들 되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였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음,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앞에서 호모만 발견되거나 헤테로만 발견되거나 했으면 그 반대쪽으로 알아야 되는 건 몰라도 된다는 거 정도. 잠깐만 빠르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그럼 방송 주인이 없는 새를 틈타서 잠깐 얘기해보자면은, 이거를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묘지기가 설명한 것처럼 순서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비트를 10개씩 전부 다, 그냥 덩어리를 한 번에 전부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덩어리가 어쨌든 수합되거나 리부스되거나 그런 연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마지막, 어쨌든. 그거를 반영한 결과를 확인하는데, 마지막 20번 쿼리를 할애한 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묘지 같은 경우는 일단 쿼리 2번 날려서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숫자 8개로 확인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100개의 숫자를 그냥 처음에 전부 다 쫙 스캔하고, 걔네들을 위치 조정하는 쿼리만 나중에 날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푼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자면, 저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 묘지기 혼자 다 해먹어라. 응. 너 없는 들어왔습니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음 문제. 인디시움인데요. 이게 이번에 예선에 이런 어려운 문제도 나오나 싶던 문제였죠. 잠깐, 여기 애널리시스 있네. 여기 있었구나. 해답이 응. 어딨나 있네. 근데 해석도 그렇게 친절이나 네트워크 플로우를 잘 돌리시면 됩니다라고만 적혀있어요. 어, 어떻게 돌릴지 안 적혀있고.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일단 저도 이거 정확히 푼 건 아니고 대략적인 가이드로만 주워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한 8% 완성된 풀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80%. 나 어디다 적어볼까? 아무나 적기 시작하면 일단 내가 따라할 거야. 그 라틴 스퀘어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문제에 좀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그 감이 오는 성질이 있는데 무슨 성질이냐면은 이렇게 뭐 숫자들이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 세로로 있는 한 덩어리 얘네들끼리 서로 수합을 바꿔도. 해도 서로 바꿔도 그대로 라틴 스퀘어라는. 음.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이 수압만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그, 저 라틴 스퀘어라는 거를 이제 위키피디아에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그, 저 라틴 스퀘어 노멀라이즈로 하나? 해가지고 첫 행과 첫 열이 전부 다 1, 2, 3, 4, 1부터 n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있게 만드는 방법이 항상 존재할 거고, 음. 이랬을 때 이 나머지 n-1바의 n-1 칸에 들어간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알아내는 사실 중 하나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n제곱짜리 빈칸이 있고 여기에 숫자를 채워가지고 라틴 스퀘어를 완성하는 거가 NP 컴플리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알고리즘적으로 풀려고 아니면 뭔가 그리를 써가지고 풀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NP 컴플리트라는 글자를 보고 아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된다. 그럼 이제 뭔가 뭐라 해야지? 문제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푸는 방향성을 아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일단 저 일단 라틴 스퀘어를 아무거나 하나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 2, 3부터 n까지 있으면은 얘를 한 칸씩 시프트하는 거예요. 일단 n 쓰고 여기다 n 음. 쓰고 1 쓰고 이렇게 하면은 대각선의 합이 전부 다 이제 대각선이 전부 다 1이 적혀 있고 음. 어쨌든 라틴 스퀘어 조건을 만족하는 무언가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숫자들을 전부 다 2로 바꾼다거나 음. 2로 바꾸는 얘기는 여기 숫자 한 칸씩 옮기는 얘기고 음. 그렇다면은 이제 아니면은 이제 숫자들을 111이 전부 다 있고 이제 몇 개만 그냥 적당히 다른 숫자를 바꿔가지고 라틴 스퀘어 조건을 만족하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라는 음. 거를 생각을 근데 이 해볼 수가 있게 된다. 규칙이 상당히 복잡하지 이게.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푸니까 된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더 정리해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대각선의 합 K가 있으면은 음. 이 K라는 거를 뭐 저 구글 에디토리얼에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따르면은 n-2개 a라는 숫자와 b 두 개의 서로 다른 b랑 c라는 숫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음. k라는 숫자는 이것들의 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거는 적당히 이런 ABC는 적당히 찾을 수가 있는데 어 얘가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위해서 b랑 c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음. 이거를 만족하는 ABC를 항상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떨 때냐면은 K가 N 플러스 1이 아닐 때랑 음. K가 N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럴 때 이런 B와 C를 항상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러네. 아 그리고 이거 B와 C가 같다는 조건도 음. 포함하면은 이제 N 플러스 2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이거에 대한 경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80%라는 말을 했었던 거고요. 음. 그래서 일단 B랑 C가 다르다고 일단은 우겨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은 저 이제 이 위에 얘기해놓은 이 간단한 행렬식을 해가지고 적당히 대각선에 A만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끝에 이제 B랑 C
음, 대각선 부분이 B랑 C에 있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어쨌든 여기 왼쪽 대각선 부분에 A가 꽉 찼으니까 이 두 칸에 A가 들어가야 되는데 A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대각선 부분에 그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대각선 선분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B, 여기 C, A의 왼쪽에 B가 들어가고 A의 오른쪽에 C가 들어가도록. 나머지는 이제 적당히 아무런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 숫자 만든 것처럼 이제 시프트 한 칸씩 시프트 하면서 한 줄씩 내리는 방식으로 행렬을 만들어 놓으면은 B랑 C가 다를 때에 대한 답이 완성돼요. 음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제가 B랑 C가 같을 때는 왜 생략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제 B 이렇게는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이럴 때는 어 A랑 B가 C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숫자일 때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B랑 C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아직 연구 중에 있고 전 모르겠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떠넘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B랑 C가 같은 경우에는 n이 2의 배수인 경우엔 간단한데, 네, 그냥 B랑 C랑 같을 경우에는 그냥 뭐지 새로운 B랑 C를 A를 바꾸고 새로운 B와 C를 찾으면 됩니다 사실. 음,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냐? K가 N 플러스 2, K가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그 K가 어떤 N제곱 플러스 N분의 2 이거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여기 적힌 숫자들 전부 다 어떻든 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K를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K로 수정한 다음에 어떤 정답을 구하고 여기 적힌 숫자들을 전부 다 거꾸로 만들어주면은 그 원래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음, 여기 제가 뭐라지? 기본적으로 백트리킹으로 완전 탐색 써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트릭을 썼는데 이런 트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그 답이 이제 A라는 숫자가 좀 커지게 되는 경우 좀 귀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막고자 그냥 K를 애초부터 작게 만들어가지고 A는 뭐 1, 2 이런 식으로 적당히 가장 작은 수로 만들고 B랑 C를 크게 만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B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었는데 경험상 이제 대각선 쪽에 이렇게 B를 이렇게 적당히 우겨 넣으면은 나머지 빈칸은 백트리킹으로 알아서 채워도 적당히 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n이 느낌적인 홀수여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약간 또 다르죠. 또. N이 홀수면은 이제 이렇게 A가 3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B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뒤틀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음, 채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끔찍하게 까다롭다. 백트리킹을 돌리면은 그냥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외로 쉽게 빠르게 이게 왜냐면은 백트리킹 돌리면은 이게 넣을 수 있는 숫자 가지수가 점점 줄어들고 음,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 때문에 그냥 거의 n 제곱급으로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처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참고로 이런 상황 때문에 n이 3일 때는 k가
n 플러스 2여도 답이 안 된다. 음.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n이 이게 가능한 경우는 k가 이제 n 플러스 1이 아니거나 n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거나 n이 3이면서 k가 5거나 7이면은 임파서블입니다. 그 외엔 전부 가능하고. 그 외엔 전부 다 가능하고. 어... 이분 매칭은 왜 필요한 거야? 그 이브 매칭 풀이가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적당히 숫자가 채워졌으면은 이제 남은 숫자들 지금 같은 경우는 A랑 B를 전부 다 채웠겠지. 음. A랑 B를 전부 다 채웠으면 이제 나머지 이제 남은 숫자 n-2개 있잖아. 어. 각각에 대해서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를 이제 이분 매칭으로 생각한 건데 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이 행을 어떤 왼쪽에 있는 노드고 여기 열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열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각의 n제곱짜리 칸을 이제 얘네 둘을 연결하는 간선으로 생각한 거지. 음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 연결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칸을 의미하는 거고 아, 여기 이렇게 이미 다른 숫자가 되는구나. 찾았으면은 뭔가 간선이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거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플로우로 돌려가지고 n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어떤 3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칸들을 전부 다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플로우로 돌려서 n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플로우가 지나간 자리에 3을 전부 다 채워 넣는 거고 이제 또 그 3 채워 놓고 그 다음에 또 4에 대해서 플로우를 또 돌려가지고 n이 나왔으면은 또 4 채워 넣고 안 나왔으면은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난 그건 잘 모르겠거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칸에 숫자를 채워 넣을 때 플로우로 돌려서 해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 뭐지 헝가리안 메소드라는 것이 사실은 미니멈 코스트 맥시멈 플로우의 특수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지금 구글 에디토리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고 그냥 이브 매칭이라는 걸 쓰면은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라고 하고 링크만 딱 던져놨는데 그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무슨 홀의 메리드 시어렘으로 의해서 항상 답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 둘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영어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플로우 코드는 이거고 그냥 적당히 아무 사람 코드를 봤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진짜 그 뭐지 남은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부터 정렬해놔가지고 그거부터 하나씩 채워놓던데 아마 그거가 뭐 홀의 메리드 시어림에 의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거든. 항상 답이 존재한다는 그런 정리인 것 같은데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군요. 저 엄청 읽기 싫게 생긴 저 모양새들 보시죠. 아,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아무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구글에 검색해서 np complete라는 글자를 보고 나서부터 풀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지는. 아, 그런데 해설 말씀 감사합니다. 와,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한 n이 한 17인가 그때부터는
내가 시도했던 방법들이 통하지 않고 백트리킹을 써도 어쨌든 오래 걸려가지고 음, 아, 내 방법이 틀렸구나 이러면서 아 근데 내가 어째서 계속 틀리고 있었으냐 시간초를 갖고 있었냐면은 지금 살면서 내가 왼쪽 위에서부터 A 채워놓고 그 다음에 B를 C를 넣었잖아. 음, 근데 나는 C랑 B를 그 제일 왼쪽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A를 채웠거든. 어, 그러니까 백트리킹 할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줄에 이제 A가 들어갈 자리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아, 초반부터 계속 틀리더라고 얘가. 그래서 음, 피드백이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TA가 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나중에 깨달았지. 어, 그러니까 이거를 AA에 BC 넣느냐 CBAA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답이 달라지는 그런 신기한 문제였던 것 같아. 음, 음, 뭐 기본적으로 백트리킹을 풀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 백트리킹을 풀면은 n 제곱의 팩토리얼입니다. n 제곱 팩토리얼. 물론 전 그걸로 스모를 뚫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개인적으로. 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 별로 업솔빙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후, 어떻게든 생각, 생각해보면 나오지 않을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2시간 정도 되는 어떻게든 될 것 대회에서 같긴 한데 2시간 정도 되는 대회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잡고 시작할 만한 문제는 풀만한 아닌 건 것 아니네. 같아. 물론 코드잼은 27시간이었긴 하지만 음, 어쨌든 저는 그 11등이라는 등수로 인한 자신감? 그것도 이미 얻어놓은 상태고 이러니까. 아니 잠깐만 11등 아니잖아. 아, 그래, 뭐, 페널 때문에 겨우 14등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대출할 때 당시에는 11등이었어. 아니 지금은 지금은 뭐, 370 몇 등 이렇게 되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저 물음표로 인해서 14등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피출리아라는 닉네임을 각인시키는데 성공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372등 피추리아 선생님. 아, 음, 이 5번 문제를 선물만 풀어도 이제 등수가 훅훅 올라가는 신기한 경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라지를 풀려고 시도하지 않았. 5번 풀고 4번 손도 안 든 사람도 있네. 고 저런 사람도 있네. 인터랙티브를 과하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인터랙티브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아, 근데 인터랙티브 너무 까다로워. 인터랙티브가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로컬에서 테스트 해보라고 뭔가 파이썬 파일을 준다는데 나는 그거를 그것도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정해진 입력 넣는 거라서 그냥 딱히 스탠다드 그렇게, 인풋에 내가 넣고 내가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딱히 그렇게 아주 편하진 않아. 내가 입출력하는 거, 기본적으로 힘들고. 입력할 걸 미리 넣어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딱히 더 편하진 않아. 그렇게 많이 편하진 않아. 물론 익숙해지면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냥 넣는 거랑 별 차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냥 뭐 큰 케이스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만들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내가 입력을 넣을 때 그걸 입력을 넣으면서 내 코드의 출력이 어떻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까지 상정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입력 제너레이트 하는 거가 그거 코드를 문제 하나 더 푸는 거지. 음. 인터랙트 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테스트 제출 그러니까 전지 쪽에서 테스트 제출 폼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테스트 제출 테스트. 폼 만들고 예제에 대해서 인터랙션 해가지고 예제랑 인터랙션이 어떻게 됐는지 출력해주는. 아, 맞아. 이거 구글 코드잼 입출력, 인터랙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입출력 예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문제에 대해서 예제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예제에다가 제출해서 그 썸밋을 테스트로 쓰는 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내가 제출해서 틀리긴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가 그, 없으니까. 그 링크돼 있던 그 작년 거 문제에서도 그 입력, 그 출력할 때 앞에 내가 어떻게 출력할 것이다 하는 어떤 명령어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거를 음 출력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없어. 내 기억에. 아니 그래서 인터랙티브 그 밑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보고 그거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풀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인터랙티브라는 이번 포맷 문제도 자체가 어려워. 이 포맷 자체가 익숙해지기도 어렵고 익숙해져도 그냥 입출력이 정해져 있는 문제에 비해서 제약이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출제자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낼 수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건 문제 내는 것도 어렵다 생각해. 어 출제자 입장에서 그렇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그러니까 보통 숨겨진 값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산 게임을 하는 거잖아. 음. 그런 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숨겨진 값에 대해서 쿼리를 주면 그 쿼리에 대한 답도 되게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고. 음. 출제자가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출제자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시작해야 돼. 이 응시자가 이제 여기서 제시한 조건들을 이제 1, 0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주면 또 모를까 이제 출력으로 막 375 이런 거 출력하고 막 영어 문장으로 뭐 what does the fox say 이런 거 출력하고 이러면은 막 이런 거 응시자 너무 힘들단 말이야. 막 호모랑 헤테로 중에 하나만 체크했으면 한 줄 더 보내야 되고. 그 더미 쿼리 날리는 거. 어. 아니 그렇게 뭔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출력한 건 또 모르겠는데 이제 막 롱롱 인트 범위 넘어가는 굉장히 긴 정수를 출력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처리를 다 하는 거가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 음. Is this C++? Yes, it is.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번 방송은 글쎄 632번 셋 그러니까 코드포스 632번이 3일 뒤에 있네요. 그때 하면 되겠네요. 꽤 빠른 시간이 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아유 중간에 코드잼이 있어서 빠른 거지. 뭐야 이건. 틀렸습니다를 받아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2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잡다가 실수. 아 이게 뭐야. 이제 저런 이제 응시자가 말을 안 듣는 경우 이런 거지. 지금 출력한 거 봐봐줘요. 이
어후. 저거는 이제 입력 조건 범위를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에는 뭔가 다른 오류가 있어서 다른 결과를 받았었단 말이야. 심지어 두 번째 코드는 AI가 정수도 아니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인지. 해커랑 보안 전문가의 싸움에서는 항상 해커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 뭐 그래서 창과 창과 방패는 항상 창이 승리한다고. 뭐 그렇다 치고 음. 다음 그러니까 대회는 3일 뒤에 있고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봐요. 안녕. 이상으로 자, 뮤직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왜 네가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네, 다음에 봅시다. 갈갈갈.